우리가 공부한 이번 단원의 제목은 소리의 성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한 단원의 내용을 실험관찰 58, 59쪽에 생각그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손을 대보고 소리가 나는 소리곱슬을 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보고 또 벌이 날 때 윙윙 소리가 나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 맞아요. 바로 물체가 떨린다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북을 쳐보았습니다. 작은 북을 약하게 칠 때는 작은 소리, 세게 칠 때는 큰 소리가 났어요. 좁쌀이 큰 소리일 때 더 많이, 더 높이 튀어올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물체의 떨림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바로 소리의 세기라고 공부했습니다. 소리가 크고 작은 정도, 소리의 세기입니다. 그 다음은 실로폰과 펜플룻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음판의 길이가 짧은 쪽에서는 높은 소리, 긴 쪽에서는 낮은 소리가 났어요. 음판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소리의 높낮이라고 공부했어요. 우리는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의 전달 및 반사를 공부했어요. 소리의 전달을 살펴보면 소리는 색상과 같은 나무, 고체를 통해서 또 물과 같은 액체, 또 공기와 같은 기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소리는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반사를 공부했어요.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공부했죠. 마지막으로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세우는 방음벽, 차가 달릴 때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실의 방음벽, 볼록볼록한 걸 벽에 붙여서 소리의 전달을 막는, 소리를 흡수하는 물질을 붙이기도 합니다.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거나 소리의 전달을 막고 또 소리의 반사를 이용해 소음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생각그물로 정리해 보았어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실험관찰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실험관찰 60쪽, 61쪽 문제를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어본 친구는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소리가 나는 물체들의 공통점을 써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 그림은 소리를 내면서 목에 손을 대었을 때, 두 번째는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손을 대었을 때, 세 번째는 소리가 나는 소리곱슬을 물에 대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물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모두 물체가 떨린다는 것이었어요. 소리가 날 때는 물체가 떨립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소리의 세기는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이고 소리의 높낮이는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실로폰은 같은 음판을 약하게 칠 때와 세게 칠 때, 이것은 맞아요. 소리의 세기입니다. 약하게 칠 때는 조금 떨려서 작은 소리가 나고, 같은 음판을 세게 치면 많이 떨려서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짧은 음판과 긴 음판. 이것은 맞아요. 바로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음판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났고,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났어요. 3번 문제입니다. 운동장에 있던 지우는 교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운동장에 있던 지우를 친구가 불렀어요. 교실에서 친구가 지우야 라고 불렀겠죠. 자, 이때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은 돌, 물, 흙, 공기, 햇빛 중에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4번 공기입니다. 대부분의 소리는 기체인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공부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과 관련이 적은 것을 찾아보고 까닭을 써보는 겁니다. 첫 번째, 텅 빈 체육관에서 박수 짝짝 소리가 울리거나 되돌아옵니다. 소리의 반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을 줄이는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 자동차가 달릴 때 나는 소음이 이렇게 방음벽에 부딪혀서 다시 반대로 튀어나가면서 이 아파트에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반사를 이용한 것 맞습니다. 실전화기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맞아요. 소리의 전달과 관련된 것이죠. 소리의 반사와 관련이 적은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실전화기는 실의 떨림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문제예요.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써보는 문제이네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소리의 떨림과 높낮이를 잘 전달해주는 특수한 보청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책을 찾아보세요. 이번 단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